중국의 딥시크는 적은 자본 투입으로 미국 오픈 AI의 챗 GPT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며 AI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막아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촉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AI 기술력은 어디까지 올라온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조현경입니다. 오늘 한수위의 투자에서는 중국 AI 기술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김민경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중국 펀드 운용력을 맡고 있는 김민경 책임입니다. 네, 요즘 중국 증시가 정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나스닥의 주요 7개 기업인 M7에 대적할 만한 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기술주들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기술주들이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이번 증시 반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딥시크를 계기로 중국 첨단 산업 기술력이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주로 재도약을 하게 된 데 있는데요. 특히 딥시크 모먼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빅테크로 대표되는 항생 테크 지수는 올해, 내년 모두 이익 전망치가 미국 나스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빅테크로 시작되는 이러한 AI 온기가 중국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CSI 300 지수의 이익 증가율도 내년 26년 기준 미국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AI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AI 밸류체인 역시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 모먼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군요. 이런 중국 기술주의 급부상이 단기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중국 첨단 산업 기술력의 원천은 바로 중국의 정부 정책에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오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의지는 2016년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 혁신 계획 10대 발전 방향에서 보여졌고 이후에 그러한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성 역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인 AI 산업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2월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민영기업 자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BAT라고 하는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가 AI 캐펙스를 과거 10년 평균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투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 중국 첨단 산업 기술은 이미 10년 전부터 정부 주도 투자로 육성을 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열린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부로는 언급했고 2021년 공동 부유화는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빅테크 기업들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로 이어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라고 하면 이전에 정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잠깐 이제 반짝 증시가 좋았다가 다시 금방 주가가 하락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중국 증시 하락을 경험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불안해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정책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작년 2월에 증감의 주석을 증권업 출신의 우칭 주석으로 교체를 했고, 작년 9월에 이례적으로 주식시장을 중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주식을 사라 라고 광고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장기성 보험 자금 등의 주식시장 유입 등 이러한 주식시장에 대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 중국 투자에 대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의 경쟁력, 특히 AI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제는 AI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의 세 가지 경쟁력 요소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인데 중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경우에는 AI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런 면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의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의 경우 딥시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구현을 했고, 딥시크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의 LLM 모델 역시 이미 챗 GPT에 상응하는 그런 성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세 번째 경쟁력인 컴퓨팅 파워, 반도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없이도 중국이 자체 생산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엔비디아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1년 만에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현재 국산 칩 비중이 2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최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의 경우에는 화웨이 칩이 이미 엔비디아 A100에 상응하는 기술력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AI 경쟁력 요소에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중국은 방대한 플랫폼 데이터, 독자적인 LLM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국산 저비용 고성능 칩을 바탕으로 이를 갖추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실 좀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AI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뒷받침됐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하이엔드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급하는데 중국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중국은 SMIC라는 기업이 자체 파운드리 개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EUV 장비 수입은 여전히 불가한데요. SMIC가 EUV가 아닌 DUV를 통해서 이미 7나노 혹은 5나노 공정에 상응하는 기술 구현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규제를 앞두고 지난 2년간 반도체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무역 규제에 따른 반도체 생산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규제로 EUV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DUV 기술을 통해서 이를 구현하고자 개발을 했고, 또 2년간 선제적으로 수입 물량도 확보해 두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물론 초미세 공정인 EUV를 구현하는 데까지는 아직 국산 기술력이 조금 딸리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자국 내 기술로 개발을 하고자 또 많은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중국 펀드 매니저이신 김민경 책임님과 함께 중국의 AI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중국의 AI를 활용한 대표 산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수위의 투자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